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 자,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의 세 번째 수단원 나는 노래를 불렀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 연설문입니다. 인디언 추장인 이 지금 단 조지라는 분이 이 연설을 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연설문입니다. 실제로 뭐가 사라지는, 인디언 문화가 사라지고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강연이에요. 알았죠?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재 62쪽이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단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옆에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다가요,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문단. 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다. 자, 글쓴이에 대한 소개죠. 글쓴이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소개 1번. 평생 동안 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에 살아왔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대가족 제도를 지닌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 대가족 제도. 이게 원주민 문화죠. 북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예요. 자, 처음 부분의 소주제는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나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나의 할아버지 집은 길이가 25m에 달하는 커다란 일자집. 와, 엄청나게 큰 집이네요. 부잣집인가봐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일자 모양의 공동주택인가봐요. 자, 할아버지가 낳은 모든 아들과 그들의 식구들 전부가 그 커다란 집에서 함께 살았다. 식사는 집 한가운데 있는 화덕 주위에 모여 다 함께 했다. 이건 뭐 대단하네요. 이게 인디언의 일자집 문화죠. 대가족 문화다. 우리 부족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긴 기다란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과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좋은 거네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 그리고 또 더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자, 보세요. 지금 일자 집에서 배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배운 삶의 방식.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일자집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세계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자신들 주위에 삼촌과 숙모와 사촌들이 있어 언제나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아버지도 바로 그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가족 문화 속에서 어른들과 그리고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디언 문화가 좋은 거죠. 그 일자집에서는 서로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였다. 그죠? 그들을 둘러싼 자연의 생명체들에 대한 존경심이, 깊은 존경심이 있었다. 자연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대자연의 넓고 큰 땅과 그곳에서 나는 존재들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 지금 뭡니까?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땅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같은 대상이었다. 대자연은 신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신에게 감사하는 길은 그가 주는 선물을 존경심을 갖고 사용하는 일이었다. 그 존경심을 잃어버릴 때 선물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다. 그것은 결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
존경심을 갖고 대하라. 이게 이 소리예요. 존경심을 갖고 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 그냥 소홀하게 대하는 겁니까? 소중하게 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함부로 자연을 훼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자연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심. 마치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니까. 우스운 태도로 대합니까? 아, 저 신바람 선생님 만만한데 뒤통수 한번 칠까?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태도. 이게 필요한 거죠. 자, 마음당할게요. 내가 받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뭐냐? 중요하다. 밑줄 쳐보자.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만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거다.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니까 내 마음대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편한 대로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3쪽입니다. 자, 그 중간일의 소주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디의 전통 문화입니까? 인디언. 그렇죠. 인디언이죠. 또 인디언. 자, 인디언 전통 문화의 특징. 어디 문화 속에서? 인디언. 네, 대가족 속에서, 대가족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운다. 뭘 배웠다? 자신을 희생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뭐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죠. 마음 깊이 그 대자연 속에 나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신의 선물이라 여기고 존경심을 갖고 사용하고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이네요.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뭐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다음 쪽 가죠. 다음 단어입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문화였으며 인디언 문화라는 소리죠. 오직 그 문화만을 알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를 겪고 있다고 그랬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건 그 문화는 자연을 존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보다 수십 배나 큰 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이라 그랬죠. 이게 앞에 내용과 뒤에 같다 다르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다. 가슴과 가슴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 한 당신들은 육체만 이 자리에 있을 뿐이고 우리들 사이에 가로놓인 벽은 저 산맥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벽은 뭐예요? 이 벽. 이 벽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뭐를 상징해요? 단절을 상징하는 거죠. 자, 4문단 갑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인 자연과 싸울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공격하고 마음대로 빼앗는 문화를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파괴한다라는 거죠. 난 나의 얼굴 흰 형제들, 백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얼굴 흰 형제들이 자신들의 사는 도시에서 자연을 점점 몰아내는 것을 본다. 그들은 언덕을 밟아 벗기고 산의 얼굴에 흉한 상처를 남긴다. 땅에 가슴을 파헤치고 온갖 것을 부순다. 따라서 이제 결과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결과예요. 땅은 자신이 가진 보물을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곳에 사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또한 지독한 연기를 내뿜어 공기를 숨막히게 한다. 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문단. 얼굴 흰 형제들은 내 부족 사람들보다 훨씬 영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잘 해낸다. 하지만
마이너스죠? 여기서 플러스잖아. 그렇죠? 백인들의 장점이야.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들이 사랑하는 법까지 잘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것만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바깥에 있는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건 뭐예요? 백인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죠. 글쓴이의 비판. 백인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드러나 있어요. 모든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다음 쪽 넘어갑니다. (64쪽입니다) 64쪽. 자문단. 인디언들의 문화는 개인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다. 개인 소유물을 축적하는 건 백인들의 문화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나의 부족은 개인이 재산을 쌓아두는 것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인디언은 자연 속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으며 그것을 남들과 기꺼이 나누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취했다. 모두가 받는 것뿐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했다. 항상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당신들 역시 우리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여기서 말한 많은 것은 뭡니까? 많은 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백인들에게 없는 것. 예? 나누는 것. 또 뭐? 자연사랑. 그렇지, 자연사랑. 우리 문화 속에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얼굴신 형제들의 문화와 인디언들의 문화의 차이점. 이거 계속 쳐두세요. 중요합니다. 얼굴신 형제들의 문화. 서로에게 무관심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싸우고 공격하고 마음대로 빼앗는다.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어 많은 일들을 잘 해낸다.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개인 소유물을 축적한다. 하지만 인디언 문화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연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 백인에 비해 많은 일도 해내지 못하고 생명이 가진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남들과 기꺼이 나누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취한다라는 게 인디언 문화의 특징이다. 차이점 잘 기억해 주세요. 자문단. 머지않아 당신들은 인디언의 문화를 알기엔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으며 곧 당신들의 문화 외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 방식을 완전히 잊었다. 그들은 인디언 방식을 우스꽝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 인디언들의 문화는 피를 흘리며 숲속으로 기어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상처 입은 사슴과 같다. 그러니까 인디언 문화가 점점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인디언들은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슬픔과 고통에 찬 과거를 갖고 있다. 백인들이 막 죽였잖아요. 그죠? 백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거 기억나죠? 콜럼버스가 맨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발견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노예로 사가고, 예? 노예로 사가고, 막 죽이고, 땅 뺏고, 그죠? 아주 뭐 장난 아니었어요. 자, 계속 가도록 하죠. 어떤 인디언도 그것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지키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탐단.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당신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대하며 우리와 나누어야 한다. 우리 역시 당신들을 사랑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잊을 수 있어야 한다. 해변을 덮친 파도처럼 당신들의 문화가 우리에게 안겨준 끔찍한 고통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잊고 고개를 들어 당신들의 눈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형제다, 형제. 그리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만큼 형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65쪽입니다. 여러 개설 전에 내 두 팔은 강했고 허리는 곧았다. 두 다리는 날렵했으며 눈은 매의 눈처럼 예리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얼짱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얼짱이 나의 모습 이거죠. 얼짱이 되었다 이 소리. 나는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름 없는 한 인디언 얼굴을 발견하곤 한다. 나를 형제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본 순간 더 이상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인디언의 얼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백인들이 인디언을 어떻게? 경멸한다. 차별한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내 얼굴은 잘 알려져 있었다. 내가 숲속을 걸을 때 내 발 아래서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를 듣는 다람쥐는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 밑으로 지나가는 나를 내려다보는 호저도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나와 진실한 사랑으로 대했던 존재들, 다람쥐, 호저. 다른 동료들에게 내가 오고 있음을 알면 까마귀는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숨겨둔 내 음식을 훔쳐가는 여우와 덫을 놓는 나를 지켜보는 비벼도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내 집에 있는 숲속에 나와 함께 사는 곰도, 내가 먹을 것을 찾는 인내심을 가르쳐준 외가리도, 목청을 떨며 노래를 불러 내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새도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존재들과 식물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바람도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날마다 목을 축이는 시냇물을 공급해주는 비도, 수면의 하늘을 비추며 모두에게 자유를 말하는데 호수도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네모칸 쳐줬던 거 있죠? 네모칸 친 것들은 뭡니까? 자연 속의 존재들을 의미해요. 자연 속의 존재들. 나는 자연하고 소통했다 못했다.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연과 친밀하게 지냈고 자연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문단. 나무들도 내 얼굴을 잘 알았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어느 날 내 얼굴 피부에 소나무 껍질 같은 깊은 고랑이 펴일 때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 나무 속에서 새 집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 얼굴은 머지않아 이곳에서 사라질 늑대들처럼 사라져가는 부족의 얼굴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 함께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내 손자들의 물새의 울음소리, 집중해서 해. 연어 떼의 반짝임, 가뭄 비나무의 속삭임, 독수리의 외침을 그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자연 속에서의 뭐예요? 존재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가슴이 그리움으로 고통받을 때 나를 탓하게 될 것이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던가? 물에 그만큼 신경을 썼던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도록 자유를 주었던가? 내 손자들을 위해 할 일은 다 했던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돼서 더 이상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나에게 찾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자, 중간 3의 소주제. 사라져가는 인디언 문화와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인디언 문화의 처지와 글쓴이의 심정. 젊은 인디언들은 옛날 방식을 완전히 잊고 그것을 우스꽝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
인디언들의 숫자가 줄고 삶의 터전인 자연을 잃어간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 안타까움. 이게 글쓴이의 심리 상태.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 진정한 사랑. 세 글자로? 경제. 얼굴을 아는 것의 의미. 백인들은 나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나의 얼굴을 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6쪽.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많이 좀 피로해요. 힘들어하는 거. 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기지개 한번 시켜세요.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뺨을 하나 씩 때리세요. 잘 확 때릴 겁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 기지개 옆에 있는 친구 어깨를 좀 주물러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 어깨를 좀 주물러주시고, 자, 잠다 깼죠?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문단 갑니다, 이제. 더문단. 나는 인디언이고자 노력해왔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얼굴 흰 형제들의 세상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인디언이고자 노력했고, 기억. 언제나 내 부족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노력했다. 누군가는 내가 완전한 인디언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 이게 뭡니까?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 인디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예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손자에게 이것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냥을 해서 너희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말할 수 없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강과 숲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인디언이다. 미래는 너의 것이야 하고 외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아이들의 삶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만을 바라는 것뿐이다. 왜? 인디언의 생활 문화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했다? 백인들이 했다. 그죠? 두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손자에게 이것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후손에게 인디언 생활 문화를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후손에게 인디언 문화를 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손자에게 과거에 어떤 것들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숲속으로 갔다. 아이는 내 발 아래에 앉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모든 존재가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힘에 대해 말했다. 나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집과 편안한 종교를 제공해 주는가를 설명하자 아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늑대가 어떻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는가를 말해줄 때 아이는 경외감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성스러운 늑대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하자 아이는 매우 기뻐했다. 손자에게 인디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어요. 나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 늑대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펼쳐 보이는 늑대의식의 주인공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내 손자와 그 늑대의 관계가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어떤 노래 부른 거죠? 늑대를 부르기 위한 노래. 내 목소리에는 모든 심장과 박동마다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떤 희망? 늑대가 올 거다라는. 나는 노래를 불렀다. 내 노래 속에서 내가 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힘이 깃들여 있어. 나는 노래를 불렀다. 내 오므린 손에는 가뭄비나무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창조와의 연결고리였다. 가뭄비나무 씨앗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내 눈 속에는 사랑이 반짝했다. 내 노래는 햇살을 타고 나무로 흘러다녔다. 내가 노래를 끝마쳤을 때는 마치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늑대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늑대는 오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노래를 불렀다. 겸허하게.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목이 갈라지도록 노래를 불렀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왜 안 왔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다시 노래를 불렀다. 겸허하게.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목이 갈라지도록 노래를 불렀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자연과 하나가 돼서 늑대들을 불렀어요. 나는 순간 늑대들이 왜 내 성스러운 노래에 응답하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왜 응답하지 않는가? 늑대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이유예요, 이유. 내 가슴은 눈물로 가득했다. 더 이상은 내 손자에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었다.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67쪽까지. 마침내 내가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무슨 소리예요? 그 의식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인디언 문화가 사라졌다 이 소리죠.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인디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런 소리 합니까? 모르고 이런 소리 합니까? 그렇죠.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대한 가치를 모른다. 인디언 문화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다. 더 이상 산딸기 한 줌을 선물로 줄 수 없다. 더 이상 약초를 구할 뿌리가 없다. 더 이상 연어를 맞이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더 이상 누군가와 산으로 걸어가 기도할 수 없다. 더 이상 사슴이 내 발자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 두절됐다. 자연과 인간과의 소통이 이제 이어졌다.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서. 만일 당신이 동물들에게 말을 건다면 동물들도 당신에게 말을 할 것이다. 서로 형제가 됐다 이 소리죠. 그러면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동물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동물들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를 알 수 없다. 그때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할 때 당신은 그것을 죽이게 될 것이다.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된다? 죽인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나는 땅을 적시며 흐르는 시냇물의 중얼거림을 듣고 싶다. 한 번 더 다가올 날들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 봄의 기운을 기억하기 위해 한 번 더 나무의 수액을 맛보고 싶다. 죽은 사람의 노래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한 번 더 행복의 색깔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대자연을 사랑하는 인디언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한다. 글쓴이와 손자의 말에 담긴 의미. 이제 다 끝났다. 늑대의식이 끝났다는 뜻도 있지만 인디언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인디언과 자연의 소통이 단절됐다. 그들에게 인디언 문화를 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 끝났다에 사실 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기는 백인들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과거에 인디언 문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글쓴이의 바람은 인디언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글쓴이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68쪽에 오마이노트 들어갑니다. 68쪽에 오마이노트 한번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연설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인디언 문화, 무슨 문화 속에서? 대가족 문화라고 했죠. 자연은 신의 선물이야 여기며
존경심을 갖고 사는 거야. 개인의 재산을 모아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인디언 문화는 이런데 백인 문화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연과 싸우고 공격하고 빼앗아 파괴시킨다.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어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자신의 것만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물을 축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실한 뭐죠? 사랑이 필요하다. 글쓴이와 손자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인디언의 현실. 이제 다 끝났다. 늑대의식이 끝났다. 인디언 문화가 사라진다. 아까 이거 했던 거죠. 자, 인디언과 자연의 소통이 단절됐고 또 후대에게 인디언 문화를 전해줄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대가 되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즉 백인들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문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디언 현실은 자연 파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자연과 소통하던 인디언 문화도 잃어버렸고 인디언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젊은 세대들이 인디언 문화의 가치를 모르고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인디언 문화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노래를 불렀다. 강연, 제 인디언들이 자연을 어떻게 여기고 다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인디언들의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거 배워야 되겠죠? 그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 자,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표시해 두시고요. 정리해 두셨다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